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이제 개장은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오늘 장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했고 어제 한 차례 홍역을 알았던 터라 여기서 더 밀린다면은 60일선 모두 다 내주고 과연 다음 아래쪽 라인 어디까지 봐야 될까 많이들 고민이 되는 아침이실 겁니다. 오늘도 이런 분위기를 피해가지 못하면서 양시장 나란히 1% 정도 하락으로 출발 준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08% 하락하면서 2436.12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밀리면 다시 연속된 하락 움직임이 되고요. 어제장에서도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 어제 30포인트 내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거의 비슷하게 갭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2430선 라인대면은요. 6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하면서 갭으로 이탈하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60일 이평선이 2440포인트 정도 선에 있거든요. 네, 그 아래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이고요. 코스닥이 어제 낙폭이 더 깊었고 또 패턴상으로도 오후에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돼 오늘장에 대한 걱정이 더 많으실 텐데요. 1.22% 약 10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786.25포인트 선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속된 하락은 동일하고요. 어제장 코스닥은 진작에 60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 5일선은 21선을 뚫고 내려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좀 꺾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 미국 증시 S&P 500 종목 가운데에서도 오른 종목이 23개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증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오르는 종목이 몇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갭상승 출발 이 정도가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간밤에도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14%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타면서 또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연동해서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좀 밀리긴 했었는데요. 결과적인 밀렸다라는 부분보다는 국제유가가 장 초반에 크게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이 사우디 쪽에서 감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를 마쳐서 이런 움직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 천연가스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GSE가 10% 정도 오름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도 7% 정도의 강한 상승권, 그리고 경동도시가스도 한 5.8% 정도의 상승권, SH에너지화학이 5%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국제 펄프 값이 1,030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다라는 보도도 전해졌는데요. 신풍재지가 오늘장 5%, 그 사이에 더 오르네요. 7% 정도 오르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이 무림 쪽으로는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수정 레포트가 나온 유일한 종목이 오늘 무림 PMP입니다. 이 종목이 한 7%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장 많이 보실 테고요. 그리고 지수 전반보다는 개별적으로 삼성 쪽에서 오늘 보안기술 포럼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NC소프트 신작 모멘텀이 있네요. 길드워2 스팀판 출시 예정입니다. 스팀판이어가지고 뭐 구글이나 안드로이드 이런 데서 잡히지는 않습니다. NC소프트 신작 일정이 있다라는 점, 이 정도 일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동시효과 구간보다는 꽤 괜찮네요. 미국 증시 밀린 것 대비로도 좀 더 나아 보이는데 미국의 야간 선물이 지금 플러스권입니다. 일정 부분 좀 상쇄해주는 흐름 나타나면서 양쪽 지수는 0.7% 안팎의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0.58%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48포인트 출발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60일선이 안 깨졌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개파락으로 60일선 이탈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딱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0.5% 정도, 지금 2,450선 부근 정도 되거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2,430선대 부근 출발이 예상됐는데 그래도 현재 출발이 꽤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약보합권까지는 낙폭을 줄여주네요. 0.36% 정도만 밀립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0.68%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동시호가 구간만큼의 상황은 아니고요. 790선 라인 딱 맞춰놓으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거래일 대비 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790.5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수급을 다소 좀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원 가깝게 급등을 했는데도 외국인이 산다? 과연 연속성이 나올 것인가? 오늘장 많은 분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절반의 연속성으로 보입니다. 코스닥하고 선물시장에선 사면서 출발하고요. 거래소에서는 파는데 파는 물량이 일단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 거래소 153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137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이 3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다소 코스피에서는 공수교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되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되는데 포지션 좀 바뀔지 여부 관전 포인트 되겠네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또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 6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그동안 거칠게 팔았는데 오늘 4억 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3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선물이 비교적 강하게 쌍끌이 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700계약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500계약 가까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거래 흐름이 엇갈리는데요. 차익 거래 매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매수 우위 144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비차익 거래를 활용해서 73억 정도 매수 유입되는데 어제도 프로그램은 매수로 좀 출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가 다소 좀 밀리는 분위기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업종 지수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철강금속입니다.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섹터고요. 현재 이 업종 내에서는 2구 산업 어제 급등을 했다가 이 상승 탄력을 좀 빠르게 반납했던 구리주 2구 산업이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철강주들이 더 밀리는 것 같고요. 철강 금속 섹터 1.2%의 하락, 그리고 건설업종도 비슷하게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도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섬유의복, 의약품 순으로 1% 정도 약세 흐름을 띠고 있어서 한쪽으로 강하게 쏠린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요. 고르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업종도 있습니다. 강한 쪽은 종이 목재입니다. 증권사의 레포트 효과 톡톡히 받고 있는 무림그룹주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 펄프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쓰면서 전체적인 종이 관련된 종목분들이 강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또 운송장비가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리고 조선도 괜찮네요. 자동차 조선이 나란히 강하지는 않아도 1% 안팎의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운송장비 업종지수도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받는 전기가스 업종도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상승 섹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가운데서도 상승 섹터 흐름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미증시 보고 많이 좀 걱정하셨던 분들은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종목이 시총 상위도 하락은 아니고요. 7대3 정도로 중간중간 상승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종목은 자동차, 2차전지 몇몇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상승부터 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 쪽으로도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이들
이들 종목군들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하고요, LG그룹하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합작 공장 투자금 1조 원을 확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의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 종목만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현대차, 기아 이렇게 4종목인데요. 4종목 다 기사와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1% 안팎의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쪽 인프라 감축법에 피해주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미국 생산, 현지 생산도 속도를 좀 낸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이제 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가운데 시장 대비로는 나은 움직임 나타냅니다. 나머지 반도체 쪽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수보다도 더 밀려가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별로 안 좋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밀려 내려가는데 셀트리온이 2% 정도 하락해서 사이즈 큰 종목 가운데서는 좀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 종목은 LNF와 카카오게임즈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이 275개밖에 안 되는데 두 분의 시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천연가스 주식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제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죠. 유가 움직임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일단은 직접적으로 제일 영향을 받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 유럽 쪽으로 가는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지금 잠궜는데 아무래도 유가보다는 러시아가 유럽 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장악력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랑 틀리게 당분간의 강세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GSE 같은 경우에는 한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대성에너지도 8% 9%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GSE 차트 잠시 한번 보실까요?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은 오늘은 강하게 상승 갭으로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더 상승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신규 매수를 지금 15% 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느냐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 하시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안 무너뜨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좀 팔 기회를 주지 않을까 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로 갭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강도 면에서는 GSE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매수는 철저하게 손절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매수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오히려 팔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의견 주셨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현대차가 오늘 이제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제 LG엔솔하고 같이 이제 그 합작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를 설립하는 자금을 확보를 했다라는 이제 뉴스도 나와 있으면서 오르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요 3일 동안 오늘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 양봉입니다. 이 정도 움직이면은 이제 18만 5천 원 단의 지지는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단지 이제 그 미국에서 보조금 이슈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가지고 실적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20만 원 단 위쪽으로 올라가려면은 이익을 방어를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라든가 로봇 업체로 가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다, 성장성 부각시키면서 멀티플을 상향 조정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야만 이제 아무래도 좀 20만 원 위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대차가 위로 올라갈 적에 20만 원 단까지 다시 오게 되면 조금 좀 비중 축소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단지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보조금 지급 이슈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수요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좋기 때문에 만들어서 팔리는 건 계속 팔릴 거거든요. 그다음 부품업체들의 이익은 견조할 거고요. 단지 팔릴 때 팔리는 수가 똑같아도 이익은 좀 깎일 거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한테는 조금 좀 안 좋겠지만,
부품업체한테는 좀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미국의 공장 가지고 있는 SL이라든가 또 화신 이런 쪽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들 봤습니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태양광 업체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아침에 이제 오전에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스촨성 쪽에 가동 중단 때문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국내 업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OCI 3.7% 상승하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오름폭이 조금 못 미치고 있죠. 1.5%, 4%. 현대에너지 솔루션 4% 넘게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아까 오전에 좀 체크포인트에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OCI가 뭐 제일 수혜를 입을 것이고, 가격적으로도 조금 상승하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또 더 오르고 있습니다. 4% 넘게 오르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조정폭이 조금 못 미쳐가지고 대신 오름폭은 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뭐 같이 뭐 움직이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혜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감산 소식에 낙폭을 상당히 축소한 만큼 유가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권에 온 게 아닌가. 그럼 유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면은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들한테는 결국에는 수혜가 더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는 뭐 선별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데, OCI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주들 봤습니다. 신규 전문가님. 예, 조선주들도 쉽게 지금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빠졌는데, 현대인포조선은 어제 뭐 굉장히 좀 견조한 형태로 마감이 됐고, 양봉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해가지고 빠지면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죠. 오늘도 현대미포조선은 보합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 움직이면은 이제 조선주들이 이번 주가 지나면서 시장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은 한 차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와 관련된 지금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은 턴어라운드,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턴어라운드 3분기 때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고,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 쉽게 안 꺾인다면은 지금 피팅주도 굉장히 좀 이제 뭐 좋죠. 이제 시세가 좀 좋고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아직까지 피팅주에 비해서 이격이 좀 적은 쪽이 이제 본행주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카본이 뭐 박스권 상단을 좀 앞두고 있고, 동성화이텍은 지금 리포트 나오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아직 조금 더 갈 폭이 있어 보입니다. 장비주들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어요. 세진중공업이라든가 뭐 KF 같은 종목들도 뭐 이제 아직까지 좀 이제 정배열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올릴 수 있는 쪽이 아닌가 보이기 때문에, 조선주 쪽에는 뭐 빠지면은 들어가는 거는 뭐 당연히 수익을 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부분에서도 한 차례 좀 레벨업이 좀 한 단계는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봤는데요.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최원재 전문가님 종목 더 봐주실까요? 예. 방산업체 좀 보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2.5%,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LIG 넥슨도 1.3%, 한국항공우주도 한 1.2%.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조선, 방산 이쪽의 매기는 아직까지 뭐 꺾이지 않았다, 뭐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기가 그동안에 강했던 업체들로 조금, 업종들로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약했던 업종들, 섹터별로는 아직까지 매수가 들어오려면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뭐 강한 쪽에 조금 붙는 게 좀 유리한 게 아닌가, 단기적인 수익률을 제고를 위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까지 좀 봤습니다. 최현수 전문가 좀 전에 봐주신 방산 외에도요, 태양광하고 천연가스 쪽 이쪽 봤습니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 현대차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자동차 부품까지 좀 확산세에서 알아봤고, 또 조선 섹터도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좋아서 조선 기자재 쪽 꾸준히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시각의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체적인 오늘장의 밑그림부터 그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뚫었습니다. 현재는 1,343원 50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3원 60전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급격하게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언제부터 상승이 이어졌냐면 꾸준히 상승세 나타내면서 8월 16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리고 양쪽 지수, 장 초반에는 좀 낙폭을 그래도 좀 만회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0.7% 안팎의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뭐 이 정도 하락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아니면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오늘 불안한데 어떤 쪽이신지 그리고 환율 분위기까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환율이 오늘도 이제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보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격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500억대인데 오히려 지금 좀 500억대까지 팔다가 매도가 살짝 뭐 줄어드는 느낌도 있고 선물 쪽도 선물이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선물 쪽에서 조금 더 매도가 나올 여지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장 초반에 지금 환율은 완전히 뛰어버렸는데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은 뭐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음봉을 크게 내고 어제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컸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정도면은 61선 부분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조금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이제 이런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브레이크를 건 이후에 아마도 이제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이제 눈치 보기성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어쨌든 플러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단봉 정도로 좀 횡보하는 정도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선물 시장, 미국 선물 시장에 어떤 큰 변동만 없다면은 일단 브레이크 건 이후에 잭슨 미팅 기다리는 형태의 눈치 보기. 근데 지금 시장 이렇게 좀 빠졌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지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는 좀 하시는 거는 조금은 좀 이제 너무 용감한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더 눈치 보기 좀 하시고요. 잭슨 미팅 이후에 매수 가담을 하셔도 좀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아침 출발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뭐 시초가 하락 출발은 어느 정도 뭐 예상이 됐죠. 뭐 그건 예상이 됐는데 저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저는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좀 돌아서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역시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하고 좀 동일합니다. 지금에서 뭐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오늘 일단은 시장은 어느 정도 어제 미국 시장 선반영했기 때문에 좀 돌이키는 움직임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나. 조금 더 빠질 개연성은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쪽은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예전에 천연가스, 국제유가, 그리고 펄프, 곡물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요. 또 오늘 두드러지고 있는 개별 테마로는 돼지열병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루핑은 일단은 좀 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지금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일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언제 팔아야 될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면 직전 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하고 계실 텐데 GSE도 빨리 회복을 해서 거의 다 왔거든요. 어느 정도 반등 목표치를 좀 잡아야 될까요? 천연가스 그리고 또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의 대응법 알려주세요. 천연가스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어디가 고점일지 지금 알아맞히기가 힘들어요. 저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이미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천연가스의 이제 쇼티지와 관련된 어떤 불안감들이 가스 가격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언제 고점을 만들지 모른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좀 비중 줄이고 매도를 좀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좀 음봉이 나올 때는 뭐 아직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으니까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은 가능하겠다 싶은데
이것을 뭐 2, 3일씩 홀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은 좀 그 불안한 섹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그 스킬을 그런 발휘를 하셔야 되겠네요. 오르면 팔고 또 밀리면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곡물하고요, 그리고 팔프 쪽은 최원주 전문가님이 좀 봐주세요. 이쪽도 오늘 강해가지고요. 네, 뭐 펄프 가격 상승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상승폭은 좀 많이 줄었네요. 지금 무림 페이퍼는 음봉이 이제 나오고 있고, 신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 이 종목이 시장에서 계속 각광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거래량이 그동안에 이제 뭐 많지 않기 때문에 팔고 싶어 하는 측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그때가 이제 고점 매도의 기회를 좀 활용을 하시고,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여놨는데 뭐 좀 빠졌다. 그러면 다시 뭐 이제 비중 줄여놓은 것만큼 좀 더 채워놓을 수도 하락하면 더 채워놓을 수도 있다. 뭐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좀 이제 바이앤홀드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본다면은 스팟성 이슈 뉴스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좀 중심을 잡고 따라가기보다는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도 아니면은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냥 고점이 좀 한 5% 이상 뭐 7, 8% 나오면은 좀 매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대체재, 친환경에 또 관심이 쏠리게 마련인데요. 앞서서 최원주 전문가가 태양광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태양광, 풍력, 뭐 그 밖에 대체 에너지 쪽까지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OCI가 지금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이 오늘장에서 플러스권 움직임 이어서 나옵니다. 한 3% 정도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풍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국 SNC도 3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현재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강하네요. 그리고 또 세아제강이라든지 세진중공업, CS 윈드, 태양광 풍력 다 좋습니다. CS 베어링, 이런 종목이 상승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그럼 친환경 컨셉의 종목군도 계속 봐야 되나요? 일단 그 친환경 쪽에는 그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 뭐 눌릴 때 되게 되면은 다른 뭐 OCI도 눌리고 전체적으로 좀 눌리고 있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반등이 좀 나오니까 또 의일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제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꺾이지 않는 한은 왔다 갔다 할 테지만, 그 하나솔루션이 그렇다면 신고가를 낼 수 있느냐. 최고가가 49,100원이었는데 요 근래에 그러면은 5만 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봅니다.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적과 관련된 좋은 얘기들은 주가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태양광 전체적으로 하나솔루션이 좀 막힌다면은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는 풍력 쪽이 오히려 좀 태양광보다 조금 덜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CS 윈드의 전체적인 수주 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7만 원을 넘었어야 되는 종목을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갈폭은 풍력 쪽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삼강 M&T 같은 경우에 요 근래에 이제 시세를 좀 이끌고 있는데, 삼강 M&T는 먼저 좀 올랐기 때문에 좀 탄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 풍력 쪽이 조금 더 갈폭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하고 그리고 CS 윈드하고 두 종목의 시세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재생 태양광하고 풍력 쪽을 봤는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전력기기, 전선, 전력망 이쪽까지도 좀 수혜다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같은 장에서도 52주 신고가가 2개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현대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대성 하이텍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거고요. 현대 일렉트릭이 기존 상장주 가운데서는 어찌 보면 유일하게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많이 거론됐던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늘도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타업하는 전선, 전력망 이쪽으로 보면 상승권의 종목이 다소 좀 눈에 띕니다. LS 일렉트릭도 현재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원전선이라든지 이런 재룡전기도 한 2%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으로까지 좀 관심 범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최원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괜찮은데요. 일단 상당 부분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상당 부분 주가 많이 올랐고, LS 일렉트릭도 주가 견조하게 움직입니다. 이 주식에 원래 조금 어떻게 보면 시황하고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주식이다 좀 볼 수 있겠고요. 요즘 효성중공업도 굉장히 강한데 같이 좀 엮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 일정 부분 조금 분할 매도 관점에서도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만 좋게 보지 마시고, 요즘 시장은 보시면은 오히려 악재에 사가지고 호재에 파는 게 더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그렇게 보셔야지 너무 이제 좋은 뉴스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계속 오르는 건 같은데 자기 계좌에서는 많이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장중에만 오르고 다시 내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실적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보고 실적 베이스로 접근을 하시면은 긍정적인데 주가 어느 정도 올라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저가에 싸게 사놨다가 많이 오른 다음에 뉴스 내보내고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앞서서 현대차 쪽을 신기수 전문가가 점검을 해주셨는데 현대차 그룹하고 LG하고 손잡고 인도에 이 합작으로 공장 만든다. 그리고 또 이미 만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투자금 확보 정도의 뉴스가 과연 어느 정도의 호재인지 주가는 상승부를 켜고는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지금 LG 쪽도 움직임이 나타나가지고 이 뉴스 좀 해석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투자금을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는 이제 실제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뉴스죠. 현대차가 지금 1% 정도 오르고 있고 1.3% 정도 오르고 있고, 또 이제 현대모비스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현대모비스도 약간 빠지긴 하지만 양봉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0.45% 양봉 살짝 올라가는 적인데, 그러니까 이 뉴스가 엄청난 호재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환호를 하고 그럴 정도의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현대차 쪽이 그동안에 그 요 며칠 동안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슈에 좀 몰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하단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뉴스, 그 정도로 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그럴 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기대가지고 갑자기 현대차를 또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동차 쪽에는 어쨌든 요번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걸 봐야지 이제 이것에 이제 보조금 지급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가늠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은요 태조 이방원인가 봐요. 이런 신조어를 최대한 방송에서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태양광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에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강합니다. 지금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이 3% 넘게 오르고요.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강합니다. 여기에 기자재 쪽으로도 세진중공업이 5%나 급등을 하고 있고 한국화분, 동성화인텍, HSD엔진, 삼강MNT 다 좋습니다. 최은주 전문가님, 이런 장에서도 그 강한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나네요. 그대로 홀딩인가요, 이쪽은? 아직까지 홀딩이죠. 고점의 기미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달러 환율의 시장이 좀 불안하면서 지금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에서 짚어드렸듯이 환율 상승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는데 이제는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부품 업체들, 피팅 업체들, 조선 업체들 조금
주의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아직 매도는 아니다. 신규 매수는 역시 조금 빠질 때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